이번 소설의 제목은 펭귄섬입니다. 사는 사람만 살고 외지인들은 찾지 않던 인구 3,000명도 안 되던 섬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집니다.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섬에는 땡땡이 있다는 문제가 나왔죠. 정답은 펭귄. 이 소설은 그 후 펭귄 동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썼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용한 섬은 조용한 대로 편안함을 주지만 흥미진진한 재미나 돈벌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섬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 재미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써주니 돈 벌 기회도 생기지만 그만큼 시끄러워지고 범죄와 다툼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은담에 이와 같은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어미가 힘들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본다. 어떤 기쁨이 동시에 근심 아니겠는가. 가난하면 절약을 배우게 되고 병들면 몸을 아낀다. 어떤 근심이 동시에 기쁨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것과 거스르는 것을 하나로 보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잊는다. 책은담의 저 이야기가 한의학의 음양관과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잘 볼 수 있으면 얼핏 보아 좋아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을 수 있고 얼핏 보아 싫어 보이는 일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양면이 다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양면성을 볼 수 있으면 마음에서 비롯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번에 살펴보게 되는 소설 펭귄섬은 조용하던 섬이 사람이 몰리는 시끄러운 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양면성이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전체적인 양면성은 소설을 직접 읽어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펴볼 만한 세 곳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초등학교 3학년인 주인공과 남동생 화순, 그리고 펭귄섬에서 펭귄빵을 팔게 된 삼촌입니다. 공섬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늘 그 자리에 있던 펭귄 동상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주인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묘사됩니다.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연예인들이 왜 그걸 신기해하는지 그게 더 신기했다. 아직 초등학생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펭귄 동상을 본 적이 없는 외지 사람들에겐 신기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해 당사자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제3자 된 입장에서는 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단편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역지사지를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입니다. 먼저 소설 속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동생 화순이었다. 한쪽 다리를 내밀고 고개를 삐딱하게 숙이고 있는 모양이 제법 그럴듯했다. 혀가 짧아 개구리 중사 캐로로를 쾌도도로 발음한다며 친구들에게 매일 놀림을 받더니 외삼촌에게 욕을 배운 후로는 우는 날이 줄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난 성게처럼 가시를 세우고 욕을 해대는 통에 화순을 뺀 우리 가족은 자주 민망했다. 울고 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엄마 아빠의 암묵적인 동의로 화순의 욕은 날로 화려해졌다. 이 부분은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나마 울고 오는 것보다는 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도 동의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사실 논리는 친구가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런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로 대담하게 쓸 수 있다면 욕을 배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욕을 배워 저리 쓰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마음의 동요가 적어지고 마음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아직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섬이 펭귄섬으로 유명해지면서 주인공의 삼촌은 그 섬에서 최초로 펭귄빵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벌이가 좋았죠. 하지만 경쟁이 생깁니다. 육지 사람이 들어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펭귄빵을 자신이 특허냈다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촌이 하던 일은 허망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소설 속의 해당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경쟁할 것이 없던 공섬 이제는 돈을 낸 사람만이 생선을 팔고 빵을 팔게 되었다. 누가 공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겨우 작은 포장마차 안에 자리를 잡은 외삼촌이었다. 포장마차가 없었다면 어느 땅에서 헤매고 있을지 몰랐다. 외삼촌의 집이고 꿈이었던 곳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알려지는 것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잘 모를 때는 유명해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알려진 사람은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생활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유명세라고 하죠. 유명해졌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과 같은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선택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얻지만 저것을 잃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얻지만 이것을 잃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얻으면서도 저것을 잃기 싫어하거나 저것을 얻으면서도 이것을 잃기 싫어할 때 마음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런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양면성을 파악한 뒤에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명해지기로 선택했다면 열심히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유명해졌다면 유명해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편함은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 유명세가 싫다면 그에 따른 선택을 하고 비록 남들이 몰라주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자세를 길러나가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핵심은 이처럼 삶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의사는 이것을 음양관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의 삼촌은 펭귄빵을 결국 그만 만들기로 하고 다시 육지로 나가기로 합니다. 삼촌을 좋아했던 화순이 이별 앞에서 너무 슬퍼할까봐 삼촌은 걱정됩니다. 삼촌과 화순의 대화와 그 이후 이어지는 소설 속의 해당 부분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화수이 진짜 멋있는 게 뭔 줄 아나? 뭔데? 속으로 우는 남자다. 화수는 조그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을 태운 해리오가 공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스크루가 힘차게 돌아가자 바닷속에서 파도가 휘몰아쳤다. 나는 화순을 힐끗 쳐다봤다. 눈에 힘을 준 채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멋진 남자가 되었다는 축하 인사로 화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화순은 그런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입을 쭉 내밀었다. 와앙하고 터진 울음소리는 백고동 소리보다 컸다. 엄마는 동네 창피하다며 화순의 팔을 질질 끌고 집으로 갔다. 나는 외삼촌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 결국 나는 내 수준에서 감정이 나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행동이 싫다면 현재 자신의 수준을 알아차리고 편안할 때에 성찰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준대로 나오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린 뒤 그것 말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봅니다. 시도해보고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다시 성찰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의 성품은 차차 변하게 됩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해나가면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왔던 것이 더 강화될 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